제가 이제 질문들 중에서 이제 대충 아시겠죠? 뭐 폭락 아니에요. 폭락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정부 시장은 어느 또 폭락 나가 망하는데 서로가 경기 안 좋아지는데 바라지 않고요. 안정화 의미나 이건 이제 임대를 말한 거였고 단기는 투기인데 장기는 투자예요. 장기 투기란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장기 투기? 장기 투기? 장기 투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거 없죠. 네, 없으실 거예요. 장기 투기란 말 그런 거 없어요. 네. 이런 말 없습니다. 왜? 장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보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 같고 그런 투자가 없으면 어떤 투자를 끌어내요? 되게 이제 정상 투자에서 정부 입장에서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여기서 장기적으로 하는 건지. 제가 속된 말로 여기 단정 한번 해볼까요? 파리더치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정부가 아까 저희가 원문에서 본 것 중에 임대사업주가 뭐라고요? 임대사업자는 서민주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고 이거로 보고 뭘 한 거냐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투기하지 마시고 괜히 뭐 이게 저금리로 해서 분양권 시장 난리 나고 막 활성화 시켰더니 정말 막 폭등시키고 갭주 날 이런 거에서 단기 투기로 해서 엄청 수익을 먹지 마시고 그래서 가격 괜히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임대 수요자 즉 임대 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줄 테니 만들어 줬는지 안 줬는지 좀 보세요. 볼 테니 장기적인 수익으로 세제 혜택부터 여러 가지 줄 테니까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해주시고 그렇게 완만한 수익을 드십시오라고 얘기한 거라면 웃기게 들리세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투자 형식을 취해서 주택 공급자를 본 거예요. 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결론은 뭐다? 어느 정도 수익과 자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제한을 시킨 거고요. 거기 임대 수요는 만들어줬어요. 왜? 청약 가점제 이런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현재 주택 사업의 주거 복지는 뭐다? 아까 보신 거로 얘다. 결론은 임대. 공공분양주택은 15만 원밖에 안 돼요. 주거로드맵의 핵심보다 여러분한테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을 공급을 많이 해주겠다. 공급은 임대주택이다.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임대로 거주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임대 살래요. 그리고 되게 저가예요. 아주 좋아요. 근데 제가 하나 걱정한 사례는 뭐냐면 과거에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저희 손님들이나 이를 보면 사택에 사시는 분들 알아요. 여기서 이거 듣는 분 중에 그런 젊은 세대를 보내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택에 사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와 이제 이게 긴장 않고 워낙 편하게 계시다 보니까 돈을 잘 못 모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지금 나와 있으니까. 자, 제 말은 편하게 미래 세대한테 그것도 외곽 지역 뭐 중심도 많이 없어요. 외곽 지역인데 어쨌든 간에 집에 가면 편해요. 저리에 금융도 다 나왔어요. 자연 그분들이 다른 물가는 또 상승하잖아요. 뭐 집값 잡아놨다 칠게요. 근데 다른 물가 요즘에 여러분 물가 오르는 거 보시죠.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요. 잘못하다가는 체력적 자생력을 말하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히. 그렇잖아요. 다른 물가는 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비용 나가야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저리의 융자를 받아서 이게 조달금리 싸움인데 옛날에는 기관들이 그걸 싸움했는데 이제 개인도 그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생력, 증가 부분, 여러 가지 얘기들. 임대주택, 요즘에 뉴스테이 같은 경우 도심에서 고민하실 만해요. 근데 이제 뉴스테이는 문제가 이제 옛날에 공공임대주택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세입자들한테 그 우선권을 줬잖아요. 나중에 분양전환할 때. 그 다음에 가격도 분양가도 제한이 가해져 있는데 뉴스테이는 요즘에 그게 없어요. 사는 기간 10년? 요즘 내려서 8년인가? 그 기간 동안은 분명히 주변 시세. 근데 주변 시세가 옛날에는 뭐 이제 딱 특정이 된 게 작년까지 올해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95%? 주변 시세? 일부는 뭐 그 전체 물량의 한 80% 이상 95%? 그 정책이 있던데? 잠시만요. 아주 싼 것 같죠?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 있던데 심심해서 다 아까 여기 있다. 아주 싼 것 같지도 않아요. 시세 95%래. 시세. 아주 싸게 주시는 건지 알죠?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자고요. 계속. 뭐 이거는 아까 이제 패스. 기본문 보시면 뭐 약간 이 말이에요. 당당한 임대주택.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말은 이 말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장관님의 김윤 장관님의 기고문이에요. 경향신문에. 근데 제목 때문에 제가 보시는 거예요. 당당한
임대주택. 그래서 정부는 여러분한테 서서히 제가 모형 말했지만 상당수 국민들한테 집값을 폭락시켜서 여러분한테 아주 싸게 실거주를 여러분의 주거를 안정시켰다 이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상당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소득 수준과 그에 했을 때 양극시대잖아요. 그걸 맞춰서 주택 공급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큰 주거비용을 안 나가게 임대주택과 그런 것들을 뭐 현재 민간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까지 제도화 시켜서 임대를 알뜰히 잘 살아라. 그러다가 체력이 모이면 어떤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회를 해서 꿈을 키운 다음에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보유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당당한 임대주택이라는 게 사실은 걸려요. 단어 조합이. 임대 살다가 나쁜 건 아닌데 꼭 이걸 임대 살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새빵살이 얘기 나오시고 좀 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세요. 그래서 주거사대 얘기가 한마디로 이제 핵심은 임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임대는 장기적으로 사실 임대 불안정성이라는 게 영원히 임대가 한동안 너무 기간 동안 안정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임대가 안정하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죄송한 말이지만 저 장관님께는 아직 취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에 빠져들 거는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부의 의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부의 의도를 정부가 어느 쪽으로 여러분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사항 중에서 이건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뭐죠? 고령화잖아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그 다음에 양극화 이 두 가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도시화 심하죠. 즉 고령화니까 생산인구가 줄어들어서 이분들은 세금을 내기가 힘들죠. 우리 보줘야 되니까. 자, 양극화. 세금을 많이 내고 싶도 많이 벌어야 많이 내죠. 네. 소득 낮은 분들이 많죠. 자, 도시화. 어떤 걸 공급했는데 수요는 도시에 있다는 거잖아요. 땅값이 비싸요. 즉 정부가 지금의 이제 SH가 빚이 많은 게 다 이제 그 임대사업이잖아요. 시프트. 제 말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쪽으로 임대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장기적 관점으로. 뭐 공급이 뭐 민간고 많지 않다 하더라도 장기적 공급 관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져줘요? 안 줘요. 나 그때 가서 이제 임대 살다가 돈 좀 모아서 좀 나가볼라더니 갑자기 다른 데 가격이 움직여볼 수 있다 이거죠. 내 말은 비싼 가격대는 안 올라갔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아파트 때 5억대, 6억대, 7억대, 뭐 4억대 이런 것들. 왜? 그것도 많이 떨어지지 않게 지금 상황이 대출이나 금융이 많이 묶여진 상태가 아니니까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말을 드리는 거. 이게 궁극적으로 지금 현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을 말한 딱 한 줄이에요. 제가 본 건. 여러분한테 뭐 갑자기 뭐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여러분 다 누구나 집 살게 해주겠다, 자격취했다, 좋은 집 공급해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저거예요. 그래서 쭉 흐름이 임대, 당당한 임대, 전월세 이사 걱정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주택 매매 수요가 줄면 근데 매매 수요 양극화 시대에 정말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궁금해요. 그러면 정말 수요가 주니까 매매 가격 떨어질까? 근데 원가인 토지 가격은 중심 지역에서 계속 어떤 산업이나 지식경제나 어떤 단순자업도 다 중심부에 있어버리면 최중심부에 토지 가격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더 유입될수록 물가 상승률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가는 만만치 않은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양극화 사회에서 신용 좋은 사람이 결론 신용이 저희 곧 돈이잖아요. 예. 저 마스터 리주고 좀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땅 주인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에요. 땅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제가 이 땅 주인이거든요. 이 땅 주인인데 이 땅에 집을 딱 지어서 뭘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대출 받고 사업을 좀 하려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보다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왜 이자나 모든 걸 따지잖아요. 모든 경비 사업 다 따지면 이것보다 제가 그냥 대기업한테 얘가 대기업이에요. 이쪽을 그냥 맡겨요. 렌트로 얘한테 맡겨서 야 너 알아서 사업하고 나 임대료 줘. 그래서 마스터 리즈구조가 뭐냐면
대기업이 이 땅을 받아서 여기다 건물 짓고 세입자하고 월세 주고 월세 줄 때 이제 수선 충당금이라고 이제 그런 거 다 빼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마스터리즈 구조가 건물주, 이게 토지주한테는 이게 레드오션이에요. 굳이 운영하고 뭐하고 세입자 뭐하고 관리하고 뭐하고 돈 들고 이자 비용하고 임대료 맞춰보고 뭐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근데 웃긴 건 대기업한테는 블루오션이에요. 같은 사업인데 얘는 더구나 땅을 빌려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조달금리 이제부터 얘기 드릴게요. 아까 제가 조달금리 싸움 했잖아요. 세입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신용도니까 속된 말로 우리나라 모 대기업이 나 사업할게 돈 좀 빌려줘 은행에 하면 돈 빌려주겠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야 이자 비싸다 이자를 우리하고 똑같이 구할 것 같으세요? 또는 더 나아가서 여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세를 맞춰주는 거나 뭐 사람 구하는 거나 뭐 속된 말로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죠. 무슨 방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할 때 이제 그 중개 수수료 구조부터 모든 걸 완빵게 여기에는 이 세입자부터가 모든 게 사업이고 돈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업 저 사업 뭐 중개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그러니까 여기는 노다지 사업이고 주인은 그게 다 중간중간에 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제도 비싼 걸 끌어야 하는 사업이 돼버려요. 그게 마스터 리즈 구조예요. 그래서 웃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매매 수요 줄여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매매 줄어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임대 수요는 그걸 버티고 있고 그거에 봤을 때 이 인플레이션 구조, 즉 절이란 건 조달금리가 작아진다는 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이런 게 이제 조달금리 사람들이 이자만 싸면 이 크기를 생각을 못해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즉 대기업이 시장에 뛰어들고 하면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달금리가 대단히 싸다는 거고 여러 가지 사업 특성이 수익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요. 같이 올랐단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양과 시대에서 무작정 임대 사업의 활성화가 제 질문이 가격이 중심에서 무조건 계속 내려갈 것 같다. 이거는 다른 얘기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도심 내 토지가 물가 상승 이 부분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부분인데 이제 정책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점점하고 제가 도심 유진 얘기했잖아요. 정금 현 정책 중 정부 정책 중에 지속적으로 하는 거. 도심이 누리들 말은 이거는 뭐냐면 돈 뿌리기예요. 속된 말로. 저게 도심 내 토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 아니면 물가 상승을 낮출 수 있냐 이건 아니다는 이거죠. 즉 원가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원가 개념에서 가장 근접한 것들이 소형주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심 내에서 가장 많이 수요가 많은 주택들이잖아요. 뭐 재건축 이런 거 말고 아니어도 신규주택 말하면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정책은 철저히 임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제가 봤다는 게 뭔지는 여러분도 감 잡으셨을 거고 자 얘기를 이제 슬슬 오늘 대충 끝냈다 마무리 하시죠. 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마무리 이제 하는 얘기인데 자 지금의 정책이 공급 없이 가능했냐 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정책이 이제 이건 이제 그다음에 약간 먼저 질문하면 이거하고 아까 말대로 임대 위기의 정책이잖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아까 뒤에 있던 앞에 있던 질문 5년 10년 뒤에 과연 안정화를 줄 수 있냐 어떨 것 같으세요? 우선 1번 질문 현재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아까 원칙 나왔죠. 거기도 인정하시잖아요. 공급 없이 수요 공급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책만으로 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 한 대 나가서 자 공급을 묶는 정책이었고 지금의 공급은 임대만 공급이 돼요. 그게 그리고 한동안 실제 일반 서민들이 가장 원하는 타겟 물건층은 주택임대 사업 등록으로 이렇게 다 묶여서 안 팔리고 물건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나중에 팔려도 나올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임대주택이 나온다는 건 빈 공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매할 집이 나온다는 거니 빈 일부 수요는 수요하지만 공급은 전체적으로 일반적 말하는 이 공급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지금의 정책이 그때 가서 나을 거냐? 사실은 상당한 불안 요소를 만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잠깐의 시간을 벌어준 거라고 보는 거죠. 장기로. 이게 다 모든 적은 아니죠. 근데 일부 특히 대도시 위주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 임대주택 사업을 지금 장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아니요. 인플레이션, 즉 신용도의 사회, 신용사회에서의 조달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대형 사업들 들어오게 하면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정책이 기존의 공급 시점하고 맞아떨어져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데 정말로 투기하지 않으시더라도 한 채 정도의 자기 집, 비싸게 큰 집 말고 좀 집은 한번 타이밍을 해서 주식적으로 자기 집 지역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가가 계속 상승 뭐 하면 그거는 혼자서 매입이라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기에 맞는 상품을 이용해서 저리의 금장산 이용해서 안 그러면 엉뚱하게 나중에 괜찮아 다 폭락 이러다가 방어 못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정책은 철저히 임대 그밖에 한 거 없고 정말로 땅 갖고 있는 분 가보세요. 정부 지자체 다 풀어줘요. 정말로. 자 지금부터 이제 답변 좀 이것저것 하면서 갈게요.